위험한 트랜스워킹, 천국 주식회사, 4편. 홍보검 회장의 사건에 대해서 존 제임스의 보고를 받은 김동률 박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좋지 않은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꼭 해결하자고 하고 대검찰청 김영관 검사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협조 약속도 받았다. 다음날 새벽 그들이 협박 전화로 수차례 공언한 대로 홍보검 회장의 딸인 홍수지 회장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그녀의 승용차가 폭발물로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물은 소형이라서 승용차가 반쯤 부서지는 정도로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홍수지 회장과 가족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날 오후 수명의 경찰이 배치된 홍수지 회장의 아파트로 제임스가 찾아와 홍 회장을 만났다. 홍 회장은 그동안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아 보였다. 저는 사이버 치안센터에서 파견 근무하는 제임스입니다. 어제 홍보검 회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아버지가 전화로 얘기하셨어요. 기대가 아주 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폭발물은 주변 CCTV 분석으로는 소형 드론이 주차장에 날아와서 홍 회장님 차량 바로 앞에 떨어뜨린 것으로서 범인 수사가 오리무중이네요. 경찰로부터 조금 전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협박 전화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폭발 사고 후에 범인들로부터 아직 협박 전화가 다시 오지 않았지요? 네,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어서 요즘은 모든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협박 문자가 수십 개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폭발 사건이 있었으니까 범인들이 오늘 중에 반드시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는 민사소송 취하를 해줄 것처럼 가급적 통화 시간을 길게 끌어주세요. 범인들과의 통화 시간을 길게 늘리라고요? 네, 제가 그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짐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에 홍 회장에게 범인들의 전화가 왔다. 홍 회장이 통화를 하는 동안 제임스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더니 급하게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통화 중인 범인들이 있었다. 제임스가 차 밖에서 권총을 겨누고 소리쳤다. 모두들 꼼짝 마. 차에 타고 있던 범인 3명이 제임스와 달려온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차에서는 작동 중인 무선통화 소형 중계기와 드론, 폭발물 흉기 등이 발견됐다. 제임스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범인들의 승용차에 설치된 소형 중계기에서 발신되는 수상한 전파를 감지하고 이 승용차의 위치를 찾아냈다. 소형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그동안의 모든 협박통화 내역이 전부 밝혀졌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대검 첨단범죄수사부로 압송된 범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자백과 증거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사이버 휴먼인 마봉식과 서한상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영관 검사장은 범인들의 신변과 1차 수사 자료를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고 사이버 휴먼 페널티 심사 민간위원회에 마봉식과 서한상에 대한 기소장과 함께 페널티로서 15년간의 최고 수준의 통신 제약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봉식과 서한상의 서버 컴퓨터 계정에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 발견됐다. 뇌과학 컴퓨팅센터 서버 관리팀의 조사에 의하면 계정 소유자들이 스스로 자기 계정의 현재 데이터와 백업된 데이터까지 모두 삭제한 것이었다. 제임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센터에서 서버 컴퓨터를 구축하면서 계정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까지는 미처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사이버 휴먼이 장기간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나쁘지만 반성도 없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성품이 일반인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뇌과학 컴퓨팅 센터장 이영환 박사의 전화가 왔다. 김동률 박사님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서버 컴퓨터의 문제는 보완이 됐나요? 바로 보완 조치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모두들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 입주한 다른 사이버 휴먼 중에서도 이런 가상적인 온라인 생존만으로는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 불행했던 기억이라든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들과 회한이라든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홍보검 회장 같은 경우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전부 회복됐지만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마음속에 항상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따님인 홍수지 회장님로부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이영원 박사님,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들을 김 박사님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사이버 치안센터에 치안 인력을 배치하는 개발 작업이 완료되어서 사이버 휴먼 형태로 5명이 배치됐습니다. 개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스캔 데이터에 충실하게 서버 컴퓨팅을 실행하다 보니까 온라인 생존만으로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캔 데이터 기반의 현실 내용 이외에도 본인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가상 공간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사이버월드 공원의 산책길 벤치에 사이버 휴먼인 홍보검 회장이 우울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에게 한 중년 여성과 한 청년 남자가 다가왔다. 여보, 저예요. 10년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응? 여보라고? 홍 회장이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저 순길이에요. 건강한 모습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보, 숨기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홍 회장은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꼭 껴안고 볼을 비비며 한참을 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이 메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같이 살자. 당연하지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왔어요. 숨기라, 너도 그럴 거지? 빨리 대답해. 아버지, 저도 그럴 거예요. 성미가 급하신 건 여전하시네요. 하하하. 내가 그랬나? 이해해라. 내가 지금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출 것 같다. 당신은 10여 년 전 모습으로 아주 젊어 보여. 여전히 그 예쁜 모습 그대로야. 숨기리도 늠름한 청년 모습 그대로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너무 늙어버려서 어떡하지? 여보, 아니에요. 당신 하나도 안 늙었어요. 예전에 그 멋진 모습 그대로예요. 자, 이번에 오픈한 사이버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동안 밀린 얘기하러 가자. 아차, 수지와 당장 영상 통화부터 해야겠다. 이영원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이 박사님의 뇌과학 컴퓨팅 센터가 입주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